드라마에는 일정한 공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인공의 상대 역은 재벌 2세라든지 누가 봐도 예쁜 주인공인데 본인만 모른다든지 애초에 범죄나 의학 드라마에 왜 로맨스가 나오는가 의아할 때도 많지만 주인공들이 뽀뽀라도 할라치면 아니면 차 사고라도 날라치면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있죠. Cause you are my girl 따라라라라라라. 그런데요, 드라마의 마지막을 끊는 타이밍에도 심리학의 원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명 자이가르닉 효과. 사람들이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다가 멈출 경우, 즉 미완성 상태는 기억을 잘 하지만 완성된 이후에는 그 일과 관련된 정보를 망각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드라마의 사건이 미완성인 상태로 끝날 때 완결되지 않은 문제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게 되는 반면 완결된 일은 기억 회로에서 깨끗이 지워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은 말이죠. Cause you are my girl. 노래 듣고 와서 계속됩니다. Hello, I'm DJ Jinjin and I want to live like the protagonist of a drama series.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아두라는 DJ 진질입니다. 우후! 첫 곡은 김조한의 You're My Girl 이었습니다.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의 OST죠. 카페 베땡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저도 제목은 처음 알았네요. 그리고 완곡도 처음 들어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오프닝에서 결론을 내다가 이야기를 끊어버렸습니다. 드라마 보다가 이러면 정말 약오르는데 말이죠.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을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긴장 상태가 지속되어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건데요. 말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 단순합니다. 할 일을 미루지 말자. 이론에 따르면 미뤄둔 결정이나 문제는 계속 남게 되니까요. 사실 저는 좀 바로 처리하는 편과 민기적거리는 편에 이걸 두 개로 나눠보자면 사실 저는 민기적거리는 편입니다. 아주 자이가르닉 효과를 극대화해서 끝까지 저는 갖고 가는 편인 것 같은데 뭐 작업을 할 때도 그렇고요. 뭐 숙제를 할 때도 그렇고 사실 좀 습관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저도 생각은 하지만 예를 들어 뭐 작업을 할 때 작사 작곡을 할 때도 보면은 끝에서 습작으로 되게 좋은 멜로디나 아니면 좋은 랩이 만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미루는 건 아니지만 가끔 좋을 때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저는 옛날부터 그랬죠. 청소도 끝까지 더러워. 진짜 치워야겠다. 끝까지 미뤘다가 하는 편이고요. 저는 방학 숙제 같은 것도 제가 기억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제가 방학 숙제 때 일기를 쓰는 걸 이제 당일날 하면 너무 편한데 몰아서 해가지고 막 이야기를 지어내고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부터 아마 작사 능력이 발전하지 않았나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일단 미루지 않기 위한 습관으로는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음날 예를 들어 뭐 공부의 일부를 풀다가 자기 그러면 이제 자이가르닉 효과가 발동을 해서 그러면 다음날 또 실행을 정확하게 하게 되겠죠. 그리고 운동을 자꾸 미룬다. 그러면 뭐 다음날 조깅복을 아예 입고 잘 수도 있겠고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좀 인정을 하게 되면 다음날로 미루는 거에 대해서 자꾸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살다 보면 일을 미룰 수도 있죠. 하지만 너무 이제 긴장 상태에서 지내는 건 좋지 않으니까 조급해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돌한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미루면 안 되겠죠. 샵 10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나 반디 앱으로 정치 소감 많이 남겨주시고요. 4시 55분까지는 제가 허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미루고 싶다면 마지막 노래 나올 때 메시지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의 메시지 기다리면서 성공 요정이 돼보도록 할게요. 마음을 급하게 해서 일을 미루지 못하게 하는
빠른 노래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벨벳의 짐살라빔 듣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의 게스트는요, 아도란의 법률 자문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물론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 이현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웰컴! 반갑습니다. 이현입니다. 네, 자, 계약서는 결코 안 쓸 거예요. 아, 그렇군요. 하지만 그때 얘기하셨죠. 방송이 나가면 빼박이다. 이거 어떻게 기억하지? 아, 예, 그럼요. 맞습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이다. 구두 계약도 계약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도란 식구들한테 소고기를 쏘았다. 오, 예. 정확하다. 구두 계약서가 작성이 된 거죠. 방송에 나갔으니까요. 박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이제 곧 5월입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 잘 지키고 계신가요? 벌써 5월이라고 찐디가 말하니까 이제 알았어요. 그렇죠. 이루어진 게 없는데 맞아요. 살도 못 빼고 아, 살 빼는 게 올해 계획이셨군요. 5kg 빼고 싶었는데 네. 지금 한 1kg 찐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6개월 동안 다달이 이제 1kg씩 빼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아이돌 분들이 궁금하다. 어떻게 저렇게 체중을 잘 유지할까? 너무 궁금했어요, 항상. 춤을 또 추시는데 살이 안 빠지시는 건가요? 왜냐면 저는 또 이제 그 아이돌 분들이 하시는 진짜 격렬한 이런 걸 안 하고 저는 이렇게 손으로 하는 이 핑거 터팅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쵸. 살이 잘 안 빠져요. 이게. 몸을 몸 좀 크게 이게 많이 움직인다. 좀 크게 해주시면 오, 잘한다. 좀 더 에너지 소모가 잘 되지 않을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변호사는 저희가 앞에서 이제 일을 미루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직업 특성상 일을 좀 미룰 수 있는 편인가요? 아니면 절대 못 미루는 편인가요? 절대 못 미룹니다. 정말 절대 못 미뤄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이제 돈을 받고 뭐 일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뭐 일을 조금 잘 못했다고 해서 막 환불을 해줘야 되고 이런 건 없어요. 전문가로서 자기 능력을 다하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딱 하나 변호사가 환불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죠? 기한을 못 지켰을 때. 우와. 이때는 환불을 해줘야 돼요. 와. 그래서 로펌 들어가자마자 신입 변호사한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그 캘린더 관리하는 거 가르쳐요. 오. 야, 이거는 불변 기간이라고 해서 절대 네가 뭐 어떤 방법을 써도 넘길 수 없다. 넘길 수 없다. 이 기간 안에 무조건 끝내야 되고 이 기간에 이 날에 무조건 출석해야 된다. 이런 거를 되게 1년 내내 달달달달달 이렇게 트레이닝 시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직업이군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어쨌든 돈을 지불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럼요. 급한 일이기 때문에 변호사님을 찾아간 거니까요. 네. 자, 아무튼 우리 변호사님과 다음 코너 한번 진행해 볼 텐데요. 찐디의 흥미진진. 네, 찐디의 흥미진진은 매주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한국의 관용구나 한국에서 유명한 문장을 재해석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수준이 아주 높은 코너입니다. 아니, 수준이 높은 정도가 아니라 저는 지금 구두 계약을 기억하고 있다는 찐디의 그 IQ에 정말 깜짝 놀랐는데 아이. 이런 거를 기억해서 바로 써먹잖아요. 그쵸. 학생들의 수준이 너무 높다. 진도가 너무 빠르다. 제가 놓치는 것들은 항공인은 또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하셔야 됩니다. 정말 긴장하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프닝에서 이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드라마. 그래서 준비한 대사입니다.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에서 소지섭 씨는 이렇게 외칩니다. 밥 먹을래? 나랑 뽀뽀할래? 나랑 살래? 나랑 같이 죽을래? 오. 이거 혹시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네, 아주 애절한 장면이었지만요. 저희는 흥미진진한 사람들이니까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운전을 하시면서 이 대사를 하셨는데 먼저 도로교통법 차원에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다행히 임수정 씨한테 이제 고개를 돌리지는 않았지만 약간 전방 주시 태만에 있어서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굉장히 예리한 지적인데 사실 우리 도로교통법 운전할 때 앞을 봐야 된다. 전방주시 의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 전방주시 의무라는 게 보는 거지 뭐 대화하거나 뭐 이런 거를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보는 것만 잘 지켜주시면은 그렇죠. 적정한 수준의 대화, 조수석 사람과 대화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금지되면 우리
가족끼리 드라이브 가는데 아빠가 그쵸. 운전하면서 조용히 해! 아무나 서지 마! 이렇게 하면 3시간 또 이렇게 가야 돼요 가족이. 그쵸. 또 그렇기 뭐 때문에. 남해 놀러 간다고 생각하면은 뭐 5시간, 6시간 동안 네. 정명만 주시해야 되는데 그거는 다행히 괜찮습니다만 일단 눈물을 흘리시는 약간 울먹한다고 해야 되나? 아 그렇죠. 약간 네. 울컥해가지고. 어쨌든 눈에는 와이퍼가 없잖아요. 오 명언이다. 눈에는 와이프가 네, 없잖아요. 눈에는 와이퍼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뭐 상관이 없는 거죠. 사실 전방주시 의무와 관련해서 그 운전자들한테 운전에 적합한 몸과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긴 해요.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울거나 감정이 격해져서 뭐 안 되겠다. 그럼 빨리 갓길에 세우고 진짜요? 휴식을 취할 의무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거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나중에 결국에는 증거가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사실 법적으로는 울면서 운전하시면 안 돼요. 진짜요? 위험 운전 치상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자주 이게 적발이 안 되는 이유는 사실 울었다는 거 어떻게 입증합니까? 그죠. 그죠. 경찰관이 갑자기 야 너희 눈물이 증거다 이러면서 그죠. 티셔츠에 한 방울 떨어져 있는 거 우셨어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렇지. 그럼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라고 할 네. 수 없으니까. 네, 적발이 안 될 뿐. 사실은 안전하게 그쵸, 운전에 그쵸. 집중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다른 법적 문제도 한번 다뤄봅시다. 약간 밀폐된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소리를 지르는 소지섭 씨. 그에게는 어떤 죄가 있을까요? 약간 방금 저 너무 익숙한 문구들이 나왔어. 밀폐된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소리를 1회 질러 협박을 가했다. 누가 쓴 거지? 이 대사를 누가 썼지? 대단하신 분이 쓴 것 같은데. 작가님. 작가님 리스펙합니다. 야. 일단은 이게 지금 밀폐된 차량인데 차량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어요? 소지섭 씨가 또. 소지섭 씨가 막연하게 운전대를 확 틀어버리면 그렇죠. 큰일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일단 소지섭 씨가 세우지 않으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임수정 씨는 못 내리죠. 이게 형법상 감금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런 상태를 이용해서 어떤 마치 묵시적으로 네. 마치 내 말을 안 들어주면 나랑 같이 살지 않으면 아니면 어떻게 돼버릴 것처럼 막 이렇게 사고가 날 것처럼. 이걸 묵시적인 협박에 해당합니다. 야, 묵시적. 그렇죠. 야, 명시- 굉장히 예, 그렇죠. 생소하네요. 그렇죠. 묵시적. 왜냐하면 명시적으로 내 말 안 들어주면 받아버릴 거야 이렇게 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옆에 타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금 운전대 잡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사람 말을 이 사람 말을 들어줘야 나한테 큰일이 안 날 것 같아. 묵시적 협박. 예, 묵시적인 어떤 공포심을 조성했다면 사실 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야, 자, 근데 이제 약간 내용적으로는 사실 좀 건강하잖아요. 이게 왜냐면 밥 먹을래? 밥을 네가 그렇게 안 먹으니까 내가 이렇게 묵시적인 협박까지 하면서 밥을 먹이려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있지 않나. 어쨌든 밥 먹는 것으로 협박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뒤에 나랑 뽀뽀할래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는 사심을 채우는 거라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만약에 밥 먹는 것만 있었으면 어때요? 이게 아마 임수정 씨가 밥을 너무 안 드시는 그런 상황 아니었어요? 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 아마 그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면은 그 사람이 정말 이제 밥을 안 먹어 이러다가 죽어. 그러면은 의사가 강제로 막 약물 투여하잖아요. 그쵸, 살리려고. 그쵸.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면은 법에서는 긴급 피난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의 의사를 잠깐 무시하고서라도 그 사람을 구하는 행위를 합법적인 행위로 봐줘요. 우와. 그러니까 그런 협박 정도는 너 엄마가 그런 거야. 엄마가 너 계속 밥 안 먹으면 내 쫓아버린다. 약간 이런 협박이잖아요. 그렇네요. 우리 엄마가 나를 협박해. 엄마가 협박하는 하지만 거지. 경찰서에 가면 경찰 아저씨가 뭐라고 한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지 이놈아. 너를 긴급하게 피난하는 피난하가. 것이다. 그래서 그 정도는 괜찮다. 긴급으로 피난, 긴급 피난. 그렇죠. 그 아주- 사람이 대신 피난할 수 있게 대신 피난시켜준다. 이야. 이런 것이. 이거를 악용하는 우리 항공이들 중에 엄마가 있을 수 있고요. 아들과 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엄마, 이거 나 긴급 피난하는 거야. 나 협박하지 마. 나 밥 안 먹어.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지금 엄마는 야 너 지금 이거 긴급 피난이야. 너 무조건 밥 먹어. 다 너 잘 들어가는 거야, 임마. 하는 거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악용의 여지가 있군요. 아 재밌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약간 누군가에게 어쨌든 뭔가 협박을 당한다는 느낌이나 이런 게 들었을 때는 어쨌든 녹취를 무조건 해야 저한테 유리하겠죠? 그럼요. 왜냐하면 협박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다 말로 협박하잖아요. 그쵸. 말로 협박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너 내 말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해버리겠다라는 어떤 악의 고지거든요. 해악을 알려주는. 그건 다 말로 이루어지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말했지만 제가 법정에서 저희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증거를 잘 어떻게 해석해서 만들어 드리는 거지 증거 자체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걸. 그렇죠. 증거가 있어야 돼. 근데 협박의 유일한 증거는 뭐다? 그 말을 누가 녹음을 해놨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은 뭔가 심상치 않다. 바로 녹음을 하셔야 돼요. 녹음을. 그 물증이 어쨌든 있어야 뭔가 그럼요. 변호사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있는 거니까. 맞아요. 증거가 없으면 저희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군요. 자, 아무튼 저희가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함부로 따라하지 말자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게다가 우리는 절대로 소지섭 씨가 될 수 없습니다. 저희는 바로 고소장 날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소지섭 씨가 하니까 드라마였다. 야, 자, 아무튼 위험합니다. 네. 아무튼 오랜만에 위험하죠. 미안하다 사랑한다를 소환했으니까 드라마 OST를 패스하면 굉장히 섭섭하겠죠. 박효신 씨의 눈의 꽃 듣고 올게요. 네, 여러분은 지금 드라마처럼 로맨틱한 아이돌 한국어를 듣고 계십니다. 문자로 보낼래? 반디 앱으로 보낼래?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로 문자나 반디 앱으로 메시지 남겨주세요. 계속해서 얼레벌레 드라마 특집 두 번째 흥미진진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를 품은 달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다물라, 다물라, 그 입 다물라. 아니, 나도 입이 있는데 말도 못합니까? 네, 다물라 그 입 다물라는 이제 왕세자였던 여진구 씨가 했던 대사인데요. 당시 시대야 이게 가능하겠지만 요즘은 또 얘기가 다르겠죠. 자, 일단 누구나 말할 자유가 있다. 약간 법적으로 명시된 것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모든 법 중에 네. 가장 상위법이 뭐냐면 헌법이에요. 음. 헌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모든 국민은 언론 표현의 자유가 있다. 그게 약간 현대 국가의 기본이에요. 그렇죠.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자유가 있다. 그게 우리나라를 만들 때 가장 기초가 됐던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무 말이나 하셔도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선을 넘으면 안 된다. 그렇죠. 같이 사는 사회니까 그래서 선을 정해놨어요. 형법에서 크게 말하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명예훼손, 다른 사람의 외적인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저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전과가 있다는 저 사람은 빚을 굉장히 많이 진 사람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명예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그쵸. 말을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둘째는 모욕,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욕설을 너무 과한 욕을 하면은 모욕죄로도 잡혀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떤 말이나 하셔도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명예훼손 그리고 모욕. 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약간 상사 부하의 관계에서 나온 말. 예를 들어 뭐 부하가 그러니까 상사가 너무 괴롭혀요. 네. 진짜 기분이 나빴어. 오늘은 나 진짜 못 참겠어. 라고 하고 고소가 가능합니까? 근데 그 상사가 어떤 말을 했는지가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상사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말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어떻게? 기분이 나쁘면 같이 기분 나쁜 말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고소라는 건 뭐냐? 법에 위반된 사항만 고소가 가능한데 그쵸. 들고 오셔도 저희 변호사가 보면 막 그런 거거든. 야, 난 네가 싫어. 기분 나쁘잖아요. 그쵸. 사람 앞에 대고 야, 난 네가 싫어. 네가 싫어. 그래도 이게 위법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마상으로 끝나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너무 슬프다. 저희가 모든 걸 도와드릴 수 그쵸. 없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정말 기분이 나쁜 상황에서 녹취를 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요. 거기에는 명예훼손과 모욕이 들어 있어야만 고소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선을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선의 안에 있는 거는 그냥 우리가 공동 사회생활, 다른 사람과 사회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참고 살아라라는 게 법이라는 거죠, 사실.
어느 정도 참아야 된다. 그렇죠. 그게 참 좀 슬프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아이돌로서 이제 다물라 그 입 다물라라고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악플러를 만났을 때. 사실 뭐 악플러 관련 사건을 진행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에이전시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연예인분들이나 뭐 이제 프로게이머분들의 그런 악플 사건은 직접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악플러 사건이라는 게 네. 우리나라에만 좀 있는 특수한 소송이에요. 다른 나라는 인터넷에 내가 댓글 다는 거 가지고 그것까지 국가가 뭐라고 하냐? 요런 생각이 좀 널리 퍼져 있어요. 대부분의 나라가 그래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더 국민의 감정, 어떤 주관적인 마음을 좀 보호해 주는 편이라서 그렇죠. 그런 것도 선을 넘으면 그렇죠. 선 넘은 명예훼손, 선 넘은 모욕 이런 거는 고소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도 맨날 하는데 이게 변호사 입장에서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막 찐디처럼 유명한 연예인은 너무 많아요. 그거를 근데 남이 못하고 변호사가 다 대신 캡처를 해야 돼요. 아이고. 이게 진짜 솔직히 저희가 막 그걸 좀 이렇게 노동이라고 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쵸. 몇 시간 동안 왜냐면 하고 있어요. 사실 뭐 SNS뿐만 아니고 뭐 커뮤니티도 굉장히 활성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하나 다 들어가서 네, 맞아요. 또 이름까지 검색해가지고 야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는 우리 이현무 변호사님께 약간 그 기준을 좀 여쭤보고 싶긴 해요. 약간 나는 기분이 나쁜데 그쪽에서는 저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네.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궁금한 건 제가 계속 선, 말하는 맞아요. 선이 그게 대체 어디야? 라는 건데 이 선이라는 게 솔직히 말하면 판사님이 어느 정도는 유동적으로 조절을 하세요. 특히 유명한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좀 선을 빡빡하게 타이트하게 규정을 하면은 진짜 악플로 막 10,000명씩 잡혀온다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재판을 진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은 뭐 공인의 위치에서는 어느 정도는 유명한 만큼 감수해야 되는 것도 있다라고 하면서 살짝 후퇴를 시켜주기도 하고. 근데 저는 완전 일반인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욕하면 안 돼요. 항공이 여러분, 저는 건드리면 안 돼요. 일단 누가 변호사님을 건드리겠습니까? 저는 건드리면 안 돼요. 바로 캡처하신 다음에 어쨌든 맨날 하는 일을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굳이 선을 말씀드리자면 외적인 명예가 좀 훼손이 돼야 돼요. 외적인 명예, 객관적인 명예.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기분 나쁜 거랑 객관적으로 나쁜 말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주관적으로 뚱뚱하다, 못생겼다. 요거는 되게 주관적인 거잖아요. 보는 사람 따라. 요 정도는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 되게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하는 객관적으로 적시하는 거 있잖아요. 저기 팔뚝살 접히는 거 막 코털 삐져나왔어. 뭐 그런 걸 굳이 이렇게 말해서 내가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고? 나의 뭐 공식 석상에 넣어서 막 저렇게 입고 다녀? 이렇게 하면은 약간 명예가 훼손이 되는 객관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 정도까지 나가시면은 사실 선을 넘는 거죠. 선을 넘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군요. 네. 자, 사실 뭐 SNS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일반인 분들도 악플러들과 사투를 하시지 않나요? 그럼요. 기본 댓글 싸움하시면서 계속 서로 감정이 상하니까 말싸움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서로 막 욕도 하시고 막 이렇게 너희 부모님 안부도만 물어보시고 와우, 그런 분들 있죠. 많죠. 위험한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게임을 사실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 잘 있는지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맞아요. 네. 부모님 홀수냐 이렇게 물어보고 깜짝 놀라. 그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 부모님이라는 단어에 어떻게 보면은 자꾸 약간 아주 선을 넘는 듯한. 그래서 요즘에 게임에서는 요즘에 그 채팅 제한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게임 자체적으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신고를 몇 번 누적을 하게 되면 채팅 금지를 아예 먹여버려요. 채금. 네, 채금이라고 하죠. 네, 그러고 나서 또 더 적발이 된다라고 하면 계정 정지를 시켜버리고. 요즘에는 그래도 좀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말은 또 한 번 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악플러들아, 그 입 다물라. 악플 쓸 시간에 좋은 노래나 들읍시다. 해를 품은 달의 OST죠. 린, 시간을 거슬러. 이어서 헤이즈의 멈춰줘 듣고 올게요. 아이돌 한국어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0년 전통 오디오 전문 기업 브리츠에서 스피커, 가정식 쇼핑몰 라운드 키친 세븐에서 생일상 반찬 세트, 건강한 피부의 시작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 멜릭서에서 비건 스타터 키트를 드립니다. 낮 동안엔 난 마리넷. 그냥 평범한 흔한 소녀지. 하지만 내겐 뭔가 특별한 게 있지. 왜냐면 그건 비밀이야. 평범한 낮. 전 세계 항공이들을 오구오구 둥가둥가하기 위해 나타났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의뢰인 여러분 이건 듣지 말아 주십시오. 여기서 방송이 끝났습니다. 그렇게 나약한 변호사였어. 마음이 나약해질 때, 누군가의 입을 다물게 하고 싶을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줘. 그 입을 다물어 주세요. 그 입을 다물라. Just call our name. 자존감 특공대. 그럴 수 없어. Ladybug 어디서나. 자존감 특공대. 이거 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굉장히 부끄러워 하시길래 제가 조금 더 옆에서 깐족거려 봤습니다. 자, 우리 이현 변호사님이 직접 악플을 다시기 전에 만약에 다시면 캡처하세요. 아까 배웠잖아요. 캡처하시고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유땡님의 사연입니다. 안녕 찐디, 오늘도 어김없이 항공이와 로아에게 좋은 에너지를 줘서 고마워. 나를 소개하자면 나는 좀 소극적인 사람이야. 지인들을 제외하고 사람 만나는 일이 두려운 편이지. 그런데 나의 소심함이 심해진 걸까? 어느 날 전화 공포증, 콜포비아라는 현대 질병까지 생겼어. 전화만 와도 두근두근하고 괜히 긴장되고 오히려 문자나 메시지가 더 편하기만 해. 그래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재밌게 지내는 진우가 부러워 진심이야. 이런 나를 위해 위로나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 야, 오, 굉장히 밝게 보내주셨는데 내용은 네, 조금 진지한 그런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콜포비아. 콜포비아. 자, 실제로 전화 공포를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화로 주문을 하는 것 자체도 힘들어 하신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약간 낯선 사람과 전화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공포심을 심어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변호사님에게 전화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맨날 전화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아, 그럼요. 예. 사실 저의 일은 뭐 이렇게 변호사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 있거나 뭐 이렇게 법정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예. 전화 받는 게 변호사 일의 9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야, 전화로 보통 그렇죠. 많이 물어보시거나. 많이 물어보시고 애초에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도 네. 그 사건이 저는 주로 형사 사건을 많이 하니까 네. 어떤 그런 범죄들이 일어났을 때 문서가 날아오진 않죠. 대부분 이제 아.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거나 어떤 사고를 당한 피해자분들이 저에게 전화로 긴급하게 굉장히 긴급하게 예상치 못한 순간에 정말 상상도 못한 그런 전화를 받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아이고. 형사는 그래요. 형사 변호사는 그래요. 그러면 정말 좀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일들까지 어쨌든 맨날 전화로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약간 법정에 서는 사람이니까 약간 소심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좀 드신 적이 있나요? 그럼요. 왜냐면은 네. 애초에 두 가지잖아요. 뭐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하셨을 때 그때는 막 제가 어떻게 그러면은 피해자분은 더 당황하고 나 정말 큰일 났나? 굉장히 불안해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심시켜 별거 아니고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일단 차분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피해자를 좀 안심시키고 진정시켜야 되고 거꾸로 뭐 범죄를 이게 범한 그런 가해자가 연락을 하더라도 뭐 그 자극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침착하고 대범한 척 그럼 그런 일이 있죠. 예. 뭐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당연한 것처럼 어떤 일이 들어와도 저희는 그렇게 넘겨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변호사들한테. 변호사가 당하면 어떡해. 그쵸. 그런 게 있죠. 근데 왜 요술봉을 들으면 그렇게 당황하시는 거예요? 다른 영역인가요? 찐디 잘 친다. 여러분 요술봉으로 이렇게 저 누르지 마세요. 저거 그거 하지 마.
정말 이런 네. 거는 상상도 못 해봤기 때문에 그쵸. 그렇습니다. 요술봉은 있을 수 있다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 약간 변호사에게 그쵸. 약간 고문 내지 가혹행위에 해당한다. 다시 돌아와서 저희가 이제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해보자면 왜 인간관계 그리고 전화 공포증이 생긴다고 생각하실까요? 이게 실수할까봐 그래요. 실수할까봐. 음. 사람이란 게 대화를 하다 보면 완전히 준비된 여러분 완전히 준비돼서 막 학교에서 발표하거나 선생님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거나 그럴 때도 떨리잖아요. 다 그쵸. 준비한 건데도. 그쵸. 근데 전화를 걸거나 받는 거는 내가 이제 어떤 상황으로 얘기하게 될지 뭐 어떤 상대가 어떤 감정을 대하고 나를 좋아할지 싫어할지 따질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즉석에서 대처해야 돼요. 그쵸. 이거 상당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내가 실수할 수 있고 내 말 한마디가 또 녹음돼서 어떤 좀 나에게 좀 안 좋게 쓰일 수도 있고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좀 현대인들은 점점 더 전화를 좀 낯선 맞아요. 사람과의 대화를 무서워하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근데 진짜 저도 사실 공감이 가는 내용인데 사실 저도 유땡님의 그 사연을 보고 딱 그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어쨌든 저야 이 일을 굉장히 그래도 나름 오래 했기 때문에 즉석에서 대처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많이 생긴 편이고 실제로 제가 어쨌든 멘트를 주로 팀에서도 이끌어가는 사람이었어요. 리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콘서트를 하거나 멤버들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저는 즉석으로 항상 대처를 했어야 했던 사람이니까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왜냐면 회사 사람들한테 옛날에는 혼나던 시절이었으니까. 사실 저희는 팀폰으로 생활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핸드폰을 다 저희는 뺏었었어요. 그럼 그때. 전체 멤버 중 아스트로 그 핸드폰 하나만 있는 네, 거예요? 아스트로 팀폰. 그건 그래서 누가 제가 써요? 관리를 하고 오. 필요하면 이제 뭐 부모님 전화나 이런 거 옛날에는 다 매니저님한테 허락받고 쓰던 시절이었어. 매니저님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엄마랑 통화할 일이 있어가지고 통화 좀 하겠습니다. 해. 약간 이러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런 생활들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처 능력이 좀 되게 좋아진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유땡님이 지금은 어쨌든 전화 받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하시겠지만 뭔가 지금 멘탈이 너무 힘들다고 하면 피하는 게 맞지만 사실 부딪혀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가까운 지인들은 또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지인들이랑 전화로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 버릇을 먼저 드리고 약간 낯선 사람과 조금은 힘들더라도 점차 나아가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네. 실제로 그 신입 변호사님들이 이런 분 있어요. 진짜요? 저희가 그 약간 지시를 해요. 네. 이 클라이언트랑 전화해서 알아서 뭐 그 증거 받아가지고 진행해 음. 했는데 진행이 안 돼. 제가 와. 진행시켜 했는데 네.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우와. 그러면 당황해가지고 왜 그래요? 네. 변호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면 선배님 저 근데 전화를 못 하겠어요. 그런 분이 진짜로 있어요. 변호사 중에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좀 저희 나름대로 로펌에서 교육시키는 혹은 익숙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답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질문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대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네. 그러면 이런 뜻이신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신 거예요? 이렇게 상대에게 질문을 계속 해보세요. 한 번씩은 꼭. 내가 바로 답을 하려고 하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팁이 하나가 있고 둘째는 저희는 무조건 천천히 하라고 합니다. 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상대가 뭐 전화 상대방이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답해 보세요 하면은 제가요 이렇게 그렇죠. 당황을 하게 되니까. 답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답을 강요를 받는 상황도 아니고 뭐 수사기관에 신문을 받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침착하게 차분하게 침 한 번 삼키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네. 이 정도 끊어도 돼요. 그렇게 대답해도 아무도 너한테 뭐라고 안 한다. 그렇죠. 안심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대화의 주도권을 자기가 찾아와야 돼요. 야, 어쨌든 페이스를 내 걸로 맞아요, 만들어라. 맞아요. 약간 맞아요. 이런 느낌이군요. 저희는 그렇게 일단 트레이닝을 합니다. 유땡님한테도 아주 좋은 조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요. 근데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는데 소심하게 요술봉 피하기 있기 없기 있기 없기 아니 한 번 했잖아요. 자, 우리 유땡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문을 또 외쳐드려야 될 텐데 뭐가 좋을까요?
뭐가 좋을까요? 저는 그러면 네. 아까 얘기해 주신 거를 토대로 정리를 해보자면 유땡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해져라. 당당해져라. 당황하지 말고 너의 시간을 가져라. 어떠세요? 좋다. 네. 좋다. 어. 너의 시간. 그치 너의 맞지. 시간을. 대화는 그 사람의 시간뿐만 그쵸, 그쵸. 아니라 나도 대화자인데 나의 그쵸.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좋은 남의 말이다. 페이스에 끌려다니지 오. 말고 너의 시간을 가져라 좋네요. 하면서 얍을 외치면서 우리 요술봉을 한번 흔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땡아 당황하지 말고 너의 시간을 가져라. 가져라. 얍. 가져. 너의 시간을 가져라.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어느덧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저희 얼굴을 빨갛게 만들지만 또 그만큼 설레서 빨개지는 것이다. 이걸 모두 항공인님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설레게 만든 항공인 여러분 감사해요. 자, 아무튼 오늘 사연 보내주신 유땡님에게는 화장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선물 수령 가능한 주소 꼭 남겨주시고요. 보아의 정말 없니?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이들아, 전화가 무섭다면 천천히 익숙해져도 괜찮아. 꼬박꼬박 잘 먹고 잘 살자. 안녕.